오미서 씨, 태풍 상사의 상사맨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사랑 고백처럼 들렸지만 그건 생존의 부탁이었습니다. 무너진 회사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던 한 남자의 이야기. 태풍 상사 3, 4회. 강태풍의 짠내나는 사장 스토리를 시작하겠습니다. 태풍 상사 4회는 시청률 9.8%로 자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드라마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청춘의 성장담이었던 이야기가 이제는 무너진 회사를 지키는 한 남자의 생존기로 변했습니다. 강태풍은 더 이상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몸으로 부딪히며 회사를 살리는 진짜 상사맨이 되었죠. 그 곁에는 현실적인 동료 오미선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제 3, 4회의 핵심. 회사를 지키기 위한 결단, 부산에서의 재기, 그리고 왜 예고 속 불길한 징조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3회는 강태풍이 트럭 앞에 몸을 던지는 장면으로 시작했습니다. 누가 봐도 무모한 행동이었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무섭지 않다. 이번에 막지 못하면 끝이다. 그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트럭 앞에 누웠습니다. 그가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대방섬유 사무실의 분위기가 이상했고 담당자의 태도는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태풍의 직감이 속삭였죠. 이 거래는 위험하다고. 그래서 그는 결국 몸으로 계약을 막았습니다. 그때 오미선이 달려왔습니다. 태풍은 팩스를 보냈냐고 물었고 오미선은 고개를 저으며 신문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공장 폐쇄. 그 문장을 보는 순간 태풍은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확신했습니다. 그 무모한 행동이 회사의 생명을 붙잡은 선택이 되었죠. 두 사람은 계약 취소 서류를 챙겨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납품을 취소했지만 원단을 둘 곳이 없었습니다. IMF의 한복판에서 창고 하나 구하는 일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전화를 돌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모두가 힘들었고 모두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결국 태풍은 결단했습니다. 일단 내리자. 그는 주차장 한 켠을 빌려 흰색 라인 위에 맞춰 원단을 내렸습니다. 라인 넘어가면 돈이야. 선은 꼭 맞춰야 해. 그 말엔 짠내와 현실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친구 악남모가 도와주었고 태풍은 밤새 원단을 지켰습니다. 사장의 차 트렁크에는 일부 원단이 그대로 실려 있었죠. 이게 태풍의 인생에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과장과 이사가 도착했습니다. 창고를 구했다며 그때 나타난 인물이 바로 표바코였습니다. 그는 능청스러운 미소로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그 호의는 함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태풍 상사의 원단은 표사장의 창고에 맡기고 물건들을 반품하기로 결정합니다. 팩스만 기다리던 그때 반품을 받아준다는 연락을 받았죠. 조건은 단 하나, 품질과 수량이 변동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모든 직원이 총출동해 원단을 비닐로 감쌌고 새벽까지 이어진 작업 끝에 간신히 버텨냈습니다. 마침 그날은 태풍의 생일이었습니다. 조촐한 미역국을 먹으며 직원들 사이에 잠시나마 웃음이 맴돌았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자 트럭 위에는 다시 원단이 실려 있었습니다. 표사장과 한 계약서에는 악마의 조항이 숨어 있었습니다. 72시간 안에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보관 중인 원단이 전부 그의 소유로 넘어가는 계약이었죠. 그제야 태풍은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역시 과거 이런 방식으로 표바코에게 당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절망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폐업 신고 대신 오미선에게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사장 강태풍. 태풍 상사의 상사맨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사랑 고백처럼 들렸지만 그건 같이 버텨달라는 생존의 부탁이었습니다. 그 한 장의 명함이 강태풍 인생의 두 번째 장을 여는 신호탄이 되었죠. 강태풍은 회사를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오미선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죠. 주임이라는 직함이 새겨진 명함이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주임님. 그 한마디에 그의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태풍은 표사장을 찾아가 원단 반품 관련 서류를 전달합니다. 표사장은 왜 자기를 도와주냐고 말하자 태풍은 약속을 지키는 것일 뿐이라고 답하죠. 그러자 표사장은 태풍 상사를 자기에게 넘기라며 선을 넘는 말을 합니다. 태풍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표사장은 다시 한번 태풍에게 사업을 접으라, 넌 또 실패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태풍은 조용히 답했죠. 전 지금 아버지에게 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떨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태풍에 날아오르는 이야기가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표사장은 태풍 상사에서 받은 원단을 모두 이탈리아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에서 물건 수량이 다르다며 재반품을 요청했죠. 하지만 태풍은 이미 그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그 원단을 운반했던 사장이 자신의 트럭의 일부를 싣고 있었던 것이죠. 어렵게 연락이 닿으면서 그 원단은 다시 태풍의 손에 돌아오게 됩니다. 즉 태풍은 처음부터 반품이 실패할 것임을 예견하고 있었던 거죠. 태풍은 그 원단을 들고 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는 원가의 3배를 불렀죠. 돈이 먼저인 표사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 순간이었을까요? 강태풍은 진짜 상사맨으로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새 희망을 찾아 향한 곳 부산. 거기서 만난 인물은 홍신상회의 정찰한. 그리고 국제시장을 돌다 알게 된 안전화 브랜드 슈박의 박윤철. 불에도 타지 않고 못에도 뚫리지 않는 신발. 그 품질 하나만큼은 진짜였죠. 태풍은 단가 1만 원에 500쪽 계약을 맺으며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확신했습니다. 오미선은 무모하다며 걱정했지만 태풍은 바닷가로 그녀를 불러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번엔 꼭 해낼 겁니다. 그의 말은 결심이었죠. 미선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태풍 상사를 지킬 자신 있으세요? 태풍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사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러자 미선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저는 상사맨 될 자신 있어요. 태풍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주임님은 코스모스 같네요. 그렇게 부산의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서울로 돌아왔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태풍이 엄마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버린 것이죠. 모든 걸 잃은 그날 밤, 태풍은 어머니와 함께 어둡고 차가운 사무실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모든 걸 잃었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싸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죠. 이제 태풍과 미선은 슈박 안전화를 팔기 위해 다시 뛰기 시작할 것입니다. 무너진 회사를 다시 세우기 위한 두 사람의 진짜 승부가 시작된 겁니다. 태풍 상사 5회 예고는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태풍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그는 어머니와 함께 오미선의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모든 걸 잃은 모자는 서로를 꼭 끌어안고 다시 일어서자는 약속을 나누었죠. 한편 태풍과 미선은 슈박 안전화를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 영상도 찍고 홍보에도 열을 올렸습니다. 잠시나마 희망이 보이는 듯했지만 또다시 위기가 닥칩니다. 슈박이 사채까지 끌어다 쓰며 부도를 맞이한 겁니다. 이 모든 게 표바코의 조종이었는지 혹은 슈박 사장 박윤철의 무리한 확장 때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태풍이 또 한 번 상사맨의 현실을 배웠다는 점이죠. 그는 거래의 본질인 물건의 품질, 공급, 신뢰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이번 시련은 강태풍에게 또 한 번의 성장통이자 그를 진짜 상사맨으로 단련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진짜 태풍은 가장 거센 바람 속에서 다시 일어선다는 걸. 이제 다시 강태풍의 재기가 시작됩니다.